TBS 의뢰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에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시 사용할 국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태극기,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은 49.4%, 남북 모두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 중도층에서는 태극기, 인공기 여론이 우세했고 호남과 40대,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은 남북 모두 한반도기 여론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17일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선수 입장 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1월 3주차 국정수행평가를 집계한 결과 긍정은 67.1%, 부정은 28.3%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혼선과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남북의 논의가 정치 쟁점화된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 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단감 패션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 늦가을 정치가 느껴집니다. 아니, 봄이 와야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예. 이슈 파이터가 뜬다면서요? 뜨고 있죠. 얼마나 떴습니까, 요즘에? 많이 못 떴어요. 좀 그런가요? 더 떠야 돼요. 예. 지금 팟캐스트 순위가 어떻게 되죠? 34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7일, 한 8일째거든요, 네. 오늘.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파른 상승이네요. 네. 여론조사로 분석하시면 가파른 상 그렇죠. 그러면 시사 파트에서는 몇 위입니까? 시사 파트에서는 17위. 야, 그만 한 1, 2주 있으면 거의 예. 이제 탑10 안에, 예. 탑5 안에 들어가겠네요. 가파른 상승으로 네. 예.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5400 그리고 TBS 앱 지금 당장 깔아주세요. 홈쇼핑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 TBS 앱도 지금 당장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즉각 생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은 됐습니다. 네. 이 개회식 때 조금 전 이제 이정미 대표 나오셔가지고 네. 말씀 이제 나눴지만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네. 됐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제 네. 조사를 당시에는 결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TBS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남북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오는 것이 낫겠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남북 이 각각 태극기,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49.4%,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났고요. 네. 남북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이 40.5%로 뭐 대략 9%포인트가량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반도기가 40.5%, 그 다음에 남북이 각각 네. 자신들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49.4%. 네. 박시영 부대표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과거보다도 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서가 이제 밑바닥에 좀 깔려 있는데 어쨌든 그 새해 들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사실은 네.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회빙 무드가 좀 조성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둔 시점에서 막 이게 그 논쟁이 좀 붙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리얼미터에서
그때 조사를 했었죠. 네. 이 북한의 참가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국민들이 찬성을 했었고요. 네.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네. 우리가 조사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지금 사안들 보면 그 단일팀 문제도 있었고 논란도 붙었고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팀 네. 그리고 이 그 동시입장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막 속출이 네. 되면서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처음에 신년사에서 밝힌 다음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예, 됐었는데 예, 국민 예. 중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종편이나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부채질을 하고 네. 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의 의도에 맞게 좀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좀 섬세한 관리가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네. 남북 단일팀 이 문제가 네. 좀 정서적으로 자극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남녀 간에 이번에 계층별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네. 여성들은 이 그 남북 그 한반도기 단일기를 네. 들고 나가는 거에 대해 34.1%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47.1%가 찬성을 예, 했죠. 그러니까 예. 여성에서는 34대 52로 약 한 18%포인트가 태극기와 인공기 각각의 그 국기들을 들고 나가는 입장으로 네. 저 여성들의 입장이 보수적으로 좀 변했고요. 네. 남성들은 47.1대 예. 46.7로 좀 팽팽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분들이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거든요. 네. 지금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대통령 지지도 높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입장과는 좀 사뭇 다르게 응답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보수 정권 9년 동안 네.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고 사실은 남북이 화해 무드나 뭐 교류와 협력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 야당이 막 비판했던 대로 그 여론조사가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보수층은 그런 차원에서 네. 태극기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이 높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관심이 가는 중도층에서도 54.8%가 태극기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와야 된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아이스하키 선수의 네, 단일팀 구성 네, 때문에 그간 이제 보수 언론에서 혹은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했기 때문에 네. 초반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또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보통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네.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 네. 대략 한 70% 이상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아. 이번 조사에서는 52.4%만이 네. 지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고요. 38.1%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의 10명 중 4명 가량은 네. 태극기 인공기를 각각 들고 들어와야 된다. 네.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의견이 49.4 대 40.5 태극기 인공기 각각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높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진보층에서는 56.1%, 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네. 뭐 정의당 지지층은 팽팽했습니다만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도 네. 53.2 대 38.1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아.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한반도기가 10명 중 4명가량 네. 밖에 지지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깃발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단일기로 입장한 적이 굉장히 많이 많았죠. 있고 사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 네, 전체 네, 관중이 그럼요.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리고 그 남북 북한 선수단이 오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국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을 주는 한편의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아이스하키 선수들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가 보면 그 정유라 씨 네, 사건 네. 때 이게 이제 이화여대 입학 문제 가지고 그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네, 친구들 네. 사이에서 똑같은 라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북한 선수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인식 네. 그런 것도 그게 사실- 조사가 좀 됐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보면 뭐 일부 조사에서 그게 한 75대 몇 정도로 그 단일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린다. 뭐 네, 이런 다른 조사 기관에서 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던 결과가 예.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조사는 이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네. 당시 이제 보기가 네. 뭐 트위터에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보기가 가급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7%,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72.2%. 그러니까 보기에 가급적이라는 표현과 무리해서라는 표현이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무리해서 단일팀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거는 트위터러들이 이제 올렸더라고요. 좀 네. 보기 구성이 있어서. 근데 이게 조사의 이게 문항 설계가 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데 체크하게 되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네.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반에 여론 자체가 처음에는 이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이 막 되면서 네. 언론의 초점이 뭐였냐면 현송월. 그렇죠. 모란 봉학단, 네, 모란봉학단. 예. 단장이었죠. 예. 그분을 초점을 딱 맞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데 그분 그 보도가 집단 오보였어요. 지금도 확인이 안 돼요. 누구의 애인인지. 애인. 네, 그 문제가 또 막 처음에 예. 저는 참 그런 게 한국 언론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명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과연 나중에 누가 대표로 예.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올 거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제 단일팀으로 그렇죠. 옮겨갔어요. 예. 근데 이 단일팀 문제가 사실은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 논리가 따로 있고 스포츠 논리가 따로 있다. 이런 어떤 보편적 정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이게 또 네. 오래전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같이 손발을 맞춰서 네. 훈련도 하고 그럴 텐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이제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주창했던 공정 네. 이런 어떤 기조하고 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네. 지적도 하는데 네. 어제 마침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냈냐면 그동안에 이제 네. 코치가 네. 이 한국팀의 그 외국인 코치가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네, 예. 이 선수 뭐 구성원 벤치에 앉을 자리도 없다고. 그렇죠. 선수 구성원의 그 전권을 한국팀 코치한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양해했고 예. 따라서 소수의 몇 명을 예, 예. 그 경쟁력을 좀 갖춘 예, 선수들에 예. 대해서 코치가 판단해서 한국팀 코치가 판단해서 선발할 거다. 네. 3, 4명 정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도 처음에 대규모로 들어온 건 반대했지만 몇몇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예, 이야기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 권한은 어쨌든 IOC가 네. 해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서 네. 소수가 좀 참여하고 네. 그분들이 실력도 있고 예. 나중에 경기를 치러보다 예,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여론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 발휘에서 정말 북한 선수가 잘하면 그땐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메달을 딴다. 네. 이러면 또 여론 지형이 어떻게 네. 될까요? 확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한반도기를 같이 들고 들어오는 네. 광경을 실제 보면 많은 국민들이 또 감동을 할 것 같고요. 예. 상황은 좀 바뀔 것 같고. 네. 아이스하키 선수, 북한 선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약팀을 만나가지고 네. 뭐 한 골에 두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그중에 잘하는 선수가 투입이 돼서 네. 만약에 한 골을 더 넣는다면 그 선수는 굉장히 또 큰 그렇겠죠. 예. 조명을 받을 거고 좋은 평가를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 치러지면 또 네. 좀 상황 바뀔 것 그 같아요. 저는 동시 입장이 예. 좀 지나면 여론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봐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 이택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동시 입장이 이루어지고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외신들이 네. 한마디씩 다 쓸 거고 그럼요. 다 평화 쓰죠. 올림픽에 예. 대한 물꼬를 탔다. 예. 그리고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반도 체제가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사가 그렇게 또 나올 얘기하고 거예요. 네, 또 평화 TV 체제다. 화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가슴 뭉클함을 아니, 느끼거든요. 눈물 나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 여론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막 너무 이렇게 당장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좀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살피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단 입장 첫 장면에 네.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지금 잘 몰라서 예, 이런 응답을 한 걸 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형 태극기도 그렇고 메달 따면 또 태극기 들어요. 네, 당연히 단일기 되죠. 아니고 네, 네. 태극기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저도 헷갈리는데 그 북한 선수들은 뭐 무슨 인공기도 기를 들지 들지 말고 마라. 단일기도 들지 들어요. 마라. 예.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럼 뭘 들어야 하나. 뭘 들어야 됩니까, 대표님?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지율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 주중 집계 네. 월화수
조사를 했는데 67.1%로 네. 지난주 대비 3%포인트가량 3.5%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부정평가는 28.3%로 뭐 대략 한 5%포인트, 네. 4.5%포인트가량 네, 네. 올라갔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어제죠. 수요일 날 66.1%까지 내려갔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상화폐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네. 전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략 7%가량 한 300만 가량의 인구 중에 네. 상당수가 또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여러 이 올림픽 관련된 네. 보수 언론의 비판들. 예.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주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4주 만에 60%대로 떨어졌는데 네. 수요일 날 일간 66.1% 지지율은 9월 3주 차에 65.6%보다는 소폭 높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까지 수치. 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싸기 남북 단일팀 문제, 네. 또 가상화폐 문제 등등이 지금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박시영 부대표님 네.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하세요? 지금 보면은 네. 난제가 분명히 쌓였습니다. 난제가, 첫째.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정책 혼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그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네. 부분에 특히 네.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 영어 교육.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네. 탁상 행정이다라고 예. 비판을 좀 근데 많이 받지 이거는 않았습니까? 진짜 그 뭐랄까 제가 아줌마잖아요. 네.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방과 후의 영어 교육이 저렴하고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사교육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가장 낮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예.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 네. 어쨌든 좀 템포 조절하고 능수능란한 일처리 능력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엊그제 MB가 어제 네, 예. 굉장히 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네. 뭐 정치 보복이라니 마치 예, 정부가 검찰의 지시에서 만약에 예. MB를 수사한 것처럼 예.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정면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슈들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고 네. 좀 어수선한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MB하고 일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MB가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현 정권이 전면에 나서지도 네. 않지만 검찰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네. 어떤 갈등, 대결 예. 뭐 이런 양상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집권 이후에 예. 여러 난제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1차 좀 고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평창올림픽도 굉장히 긍정적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북한 변수들이 좀 네. 끼이면서 예. 여러 가지 아까 있던 뭐 단일팀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게 끼었고 아까 가상화폐, 예. 최저임금의 문제, 네. 어린이집 이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뭐 아까 있던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MB까지 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가 좀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섬세한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서 1차 고비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보면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저희는 가상통화, 정부 공식 언어, 아, 가상통화인가요? 가상통화, 가상통화가 폭락하면서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벌써 뭐 등록금으로 했어요, 뭐 전세금 빼서 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20, 30대가 굉장히 그 지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 교육 문제가 이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최저임금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저희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택수 대표님. 이명박 전 대통령 3분 기자회견. 기자회견이라고 보기에는 성명 발표. 성명 발표.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정권과 뭐 현 네. 정권 혹은 보수대 진보 간의 네. 정쟁, 이념 대립 이런 쪽으로 가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수가 많이 위축되긴 했다고 하지만 네. 그건 여론조사에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 한층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보수대 이념
진보 이념 대립이 이제 심화가 되면 70%의 지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50%를 넘나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이 한 35에서 40% 정도 되고요. 네. 보수가 한 20% 초반으로 위축됐다고 하지만 네. 그리고 진보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 초기 때도 그랬고 네. 이명박 정부 초기 때도 그랬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네.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반박을 했죠. 반박을 했죠. 예.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70대 30 싸움이 아니라 네. 한 60대 40이나 50대 50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올림픽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네. 최근 들어서는 여러 이슈들이 한 60% 이상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념 대립이 점차 심화되다 보니까 네. 지금 계속 50%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다가 오늘은 그 인공기 관련된 네, 네. 한반도기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좀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됐고 네. 그건 이제 가상화폐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적폐청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 평창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 이슈 관련해서는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는 것은 네. 분명히 이제 노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한테 실망해서 이탈했던 네. 그 보수층 중에서 일부 지지층들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 도구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받았던 표 24% 지지층을 한번 묶어보자. 네. 이게 저는 뭐 그 노림수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MB 문제가 좀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MB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뭐 피의자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네. 측근들이 자백을 하고 언론들이 그 취재하면서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좀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검찰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정치적 대결로 보이겠죠. 이념 대결로 근데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어제 기자회견했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맞대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죠. 네, 보이는데 저는 평창 등 이 안보 이슈보다는 네. 이 적폐청산에 관련된 MB 전선이 네. 현 정부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전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 이슈는 오히려 여러 가지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를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뭐 5대5 팽팽하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MB 문제는 그래도 7대3, 8대2의 구도는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오래 끌거나 누적이 되면 이제 피로감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 MB 문제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검찰이 만약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빠른 처리가 사실 오히려 낫습니다. 이게 길게 가져가는 것은 오히려 진영 간의 대결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7대3 국면에서 6대4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남북 단일팀 막 이렇게 그 평창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MB 이슈가 확 불거진 것이 정부 여당한테는 오히려 관리하기 더 용이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안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책 혼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와 이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한 그 청산 그리고 또 수사 뭐 이런 것들은 좀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평창은 평창대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라고 좀 저희가 구분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나요? 예. 그렇군요. 현 체제의 지지도에서는 2.7%포인트 하락한 48.9%였고요. 잠재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것을 가정했을 때 지지도에서는 44.3%로 지난주 대비 역시 3.5%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현 지지도에서는 1%포인트 오른 17.9%였고요. 네. 잠재정당 지지도에서는 1.7%포인트 오른 17.8%였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 아니고 네. 아까 입장 표명을 했다 그랬죠. 성명 발표. 성명 발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두환은 골목 성명, MB는 서재 성명 이렇게 네. 얘기하더군요. 아무튼 이제 성명 발표로 인해서 네.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지수를 감지하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네.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 입장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정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위까지 갔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는 일시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오를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다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올림픽이 진행이 되면 네. 또는 이제 소폭 회복이 되거나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 혼선 문제는 중장기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치 관련된 이런 전 정국과의 문제, 적폐청산 네. 이거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2월 말 이제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3월 네. 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뭐 60% 후반, 70% 네. 초반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3월, 4월쯤 되면 예. 지지율 하락은 뭐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프트랜딩 할 예.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분 성명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거는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네. 수사하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다 드러났고 국정운동 갖다 쓴 게 예. MB 정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다 수사해라. 거기도 그랬던 거 아니까 네. 막 이런 식으로 물타기에 나선단 말이에요.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전 정부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점에 있으셨잖아요. 비서실장을 했죠. 예. 했고 민정수석 하셨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적 없다고 분명히 자유한국당의 얘기했죠. 예.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예.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상황이 깔려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들어봐도 최근에 검찰 수사는 네. 거의 뭐 청와대에서 통제 불능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 청와대 전혀 개입하지 네, 않고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예. 필두로 해서 예. 알아서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만 정보를 취합하면 그런 것들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검찰들 예. 라인 중에 그렇겠죠. 자유한국당 가까운 분들도 예.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수사가 어떤 방향을 흘러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노 대통령의 죽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뭔가 앞장서서 MB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쐐기를 박으려고 대통령이 나섰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한마디 보태면 네. 20, 30대 그 가상 화폐인데 가상 통화라고 네. 말씀하셨죠. 가상 통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이 네. 자신들을 탓하기보다는 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탓해야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게 되게 이제 정부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나 이럴 때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다소 여당으로서는 네. 좀 긴장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정당 지지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2.7%포인트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개는 지금 높은 민주당 지지도의 근간은 대통령 인기에 네. 기인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어느 정당이든 집권을 하면 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좋다 보니까 되게 청와대가 중심에 씁니다. 당정 네. 관계에 예, 있어서.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 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예.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네. 지금 오히려 주도권들을 잡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시기다. 민주당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시기다. 시기다. 그래서 예. 청와대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할 때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정책적 혼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혜롭게 예. 대처할 수 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 가상통화 때문에 투표 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투표는 투표대로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그래야 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려서 낀 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예. 주셨는데 저는 20, 30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통합선언을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두 당의 통합이 네. 이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예, 그 얘기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잠재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네. 국민 바른 통합당의 지지율이 10.2%로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또 빠졌습니다. 잠재정당 지지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네. 번째에 보시듯이 0.5%포인트 빠졌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또 며칠 전에 박인숙 의원이 탈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탈당을 하면서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그렇습니다. 의석수가 예, 9명이죠, 9석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 이탈파들이 몇 석 나갈지, 근데 대략 한 10석 이상은 최소한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1 더하기 1이 의석수로만 보면 2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이런 네. 보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잠재정당 지지율도 네. 오르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는 것이고요. 예. 뭐 개별 그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대비 뭐 소폭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 오르긴 했는데 네. 합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적인 이탈 또 불협화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합당이 네. 된 다음에 뭐 예. 대략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라고 네. 치면 예. 근데 다당 구조로 만약에 예. 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 그 명약관하죠. 그래서 네.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네. 지방선거 때까지 이 통합당과의 연대 네. 단일화를 계속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광역단체장 일부 네. 왜냐하면 홍 대표는 6석 이상을 가져가야 성공이라고 네. 본다고 예, 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영남권 뭐 한 4석 정도에다가 네. 지금 인천을 유정북 시장에 있는 인천을 그래도 이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 예. 나머지 뭐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 충남에서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충청에서도 한두 석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바른 국민의당 통합당과의 단일화 네.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들한테 네. 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겉으로는 안철수 또 유승민 홍준표 대표 단일화 연대 없다라고는 하지만 네, 선거 예. 막바지에 가면 예. 단일화 연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경기도라든지 네. 또 뭐 제주도 예.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예. 그 외 지역들은 충분히 몇 석 양보하고 몇 석 가져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저도 뭐 그 전망에 대해서 네. 뭐 공감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양 당의 통합정당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 별로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되는데 그것은 통합 과정에서 지금 보여준 것들이 반칙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 원칙이 막 훼손되면서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그렇죠. 바른정당도 아까 박인숙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까지도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주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생채기가 많이 났는데 네. 유승민 대표도 사실 들여다보면 생채기 낼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 통합정당이 앞으로 잘 가져가려면 네. 뭐냐면 새로운 국민적 신망을 받는 뉴페이스가 나와야 아하. 통합정당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유승민 안철수만의 얼굴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그 새로운 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 가능성은 간단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있다고 가능성이 보십니까? 제한적으로 있을 거라고 있다. 봅니다.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왜냐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연대까지 한다. 통합 정당이 예. 만들어지면 그 예. 이후의 스탠스는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공격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양 지지층, 양당 지지층의 네.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랄까요? 공통분모가 약간 확보될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선거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까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월 18일 목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